안녕하세요. 지슬의 10번째 크라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2003년 5월 경상북도 영주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한 지방 소도시에서 평범하게 일하던 택시기사가 살해된 차에 발견되면서 시작됐고, 사건 초기부터 마지막 승객과 이동 동선이 핵심 단서로 거론됐지만 끝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서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의심 지점과 수사 방향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지 못한 채 흩어졌다는 점에서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 프로그램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제보가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03년 당시의 영주는 지금보다 훨씬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이 아니었고, 밤이 되면 도심조차 인적이 드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택시는 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택시기사에게 늘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손님과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이동, 그리고 범죄 발생 시 외부의 도움을 즉각 받기 어려운 환경. 영주 역시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인식이 강했던 지역이었기에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지역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해자는 영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택시를 몰아온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가족과 동료 기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특별한 분쟁이나 원한 관계없이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근무 패턴 역시 일정했고, 사건 당일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일을 마치고 귀가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점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해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인물이 왜 범죄의 대상이 되었는가? 경찰은 이 질문에서 출발해 피해자의 하루를 되짚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택시 운행 기록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태운 승객에 대한 정보 역시 명확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시작부터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수사라는 한계를 안게 됩니다. 사건은 피해자의 택시와 시신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집니다. 발견 장소는 영주시 외곽의 비교적 한적한 지역으로 평소에도 밤에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현장은 즉시 통제됩니다. 수사팀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범행 장소의 성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라면 굳이 이처럼 외진 곳까지 이동했을 이유가 있는지, 반대로 범인이 의도적으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면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장소는 사건의 성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였지만 동시에 수사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초기 현장 감식에서 경찰은 택시 내부와 주변을 세밀하게 조사합니다. 차량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 흔적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통해 범행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지, 강도 목적의 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단서들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일부 물리적 흔적이 확인됐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것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증거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금품 피해 여부 역시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으면서 강도 살인이라는 가설도 확정되지 못합니다. 이 애매한 상황은 수사를 두 갈래, 세 갈래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의 방향으로 좁혀지지 않는 수사는 점점 체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수사에서 가장 핵심이 된 키워드는 역시 마지막 승객이었습니다. 택시기사 대상 범죄에서 마지막 승객은 곧바로 유력 용의자가 되거나 최소한 사건의 실마리를 쥔 인물로 여겨집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손님을 태웠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시간대를 추정하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에 나섭니다. 인근 상점, 주점, 거리에서 그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한 사람을 봤는지를 묻지만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흐릿한 기억뿐이었습니다. 늦은 밤, 평범한 택시 이용은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지 않습니다. 수사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막히게 됩니다.
동선 추적 역시 큰 벽에 부딪힙니다. 2003년 당시에는 택시에 GPS나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술도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일부 통화 내역은 확인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 경로를 완전히 재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마지막 승객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도중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 혹은 전혀 다른 지점에서 사건이 시작됐을 가능성까지. 하지만 시나리오는 늘어날수록 오히려 수사는 더 흐려집니다. 입증되지 않는 가설은 수사의 방향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영주 지역 사회에는 불안이 확산됩니다. 특히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누구든 손님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고, 야간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도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순찰을 강화하지만, 이는 사후적 대응일 뿐 사건 해결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언론에서는 유력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지만, 실제로 수사에 결정적인 진전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 시기부터 사건은 점점 시간과의 싸움으로 변해갑니다. 시간이 흐르며 수사는 점차 장기화 국면에 접어듭니다. 초기의 적극적인 탐문과 분석은 반복적인 확인 단계로 바뀌고, 새로운 제보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사실상 미제 사건의 궤도에 올라섭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사건이 점점 잊혀져 간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이후 여러 범죄 프로그램과 미제 사건 특집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영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승객을 찾는 제보 요청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떠오르는 기억,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장면 하나가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제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지만, 제도의 변화만으로 과거의 공백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영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단순히 한 건의 미제 살인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 소도시에서 벌어진 택시기사 대상 범죄가 어떤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밀폐된 공간, 불완전한 기록, 기술적 한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는 기억들. 이 모든 요소가 겹쳐지면서 사건은 점점 풀기 어려운 매듭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마지막 승객은 누구였는지, 그날 택시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사건 역시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슬의 10번째 크라임 리포트 마치겠습니다.